아까 8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직 해임 당한 이후 직후에 이제 제기를 했는데 무려 거의 1년하고 2년 뭐 조금 한 1년 8개월 정도 동안 재판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군 검찰이 어쨌든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를 하면 굉장히 본인들이 그 욕먹을 짓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국방부 내에 어떤 그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란과 연결 지어져서 아직 이게 종식되지 않았고, 김용현이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세력들이, 그 잔당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참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우리 박정훈 대령님이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고 그렇죠. 원직 복직을 시켜야 네.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딱 하나예요. 시간 끌기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박정훈 대령님의 해병대 수사단의 이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것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특검이나 가게 됐을 때는 다들 이제 줄줄이 소환되고 다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시간 끌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권지현 기자님 말씀대로 김용현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긴 한데 구속 기소돼가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지금 내란을 선동하고 해책하는 그런 발언들,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부지법 폭동자들한테 영치금이나 넣어주고 뭐 하는 짓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네. 정말 총체적으로요, 이 내란 세력, 선동 세력들의 이런 잔당도 아니에요. 이 본진이 여전히 할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되고 또 경호처장 하면서 국방부 장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이 계엄, 비상계엄, 이 내란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정을 따라가지고 한 게 보이고, 그리고 이종섭 장관만 하더라도 사실 국방부,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 등 할 때 대통령실과 관계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종섭 전 장관의 이 부분도 사실 외압을 가한 그 실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직 해임에 관한 처분 취소 소송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재판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고, 네. 또 앞서 이제 변호인단도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했지만 소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까지 해서 다시 찾아야 되는 건가 싶어요. 저는 그냥 마땅히 본인들이 있던 자리로 원직복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없던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네. 없던 새로 자리를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승진시켜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원직 복지시켜 달라는 거고, 그것은 박정훈 대령님의 완전한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뿔뿔이 갈갈이 찢어지고 탄압받았던 해병대 수사단의 그 대원들, 이분들이요 지금 전국 곳곳으로 찢어지고 흩어졌어요. 명예 회복도 하지 네. 못한 상태에서 그 법정에서 나와서 그 강수대장하고 이런 분들 법정에 가서 진술할 때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그분들이요 아주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고, 박정훈 대령님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했고 무죄임을 정말 온몸으로 항변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이분들과 함께 명예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 항소를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고 원직 복직시켜주면 사실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맞습니다.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런 재판을 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저는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박정훈 대령의 원직복직이라든지 이런 명예회복 문제는 비단 박정훈 대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시스템, 이런 문제와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는 아무리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군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어떤 회사에 어디에 소속돼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부당하고 정말 그게 범죄가 되고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친다면은 단호하게 그건 선을 긋고 이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이렇게 수모를 주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사실 정말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일이거든요. 후퇴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얘기지. 받아들이지 않고 네.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님의 이 양심적인 정의로운 행동 뒤에 제2의 박정훈, 제3의 박정훈,
대형님 같은 분들 내부 고발자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 박정훈 대리님도 그 부분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고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고 이러한 그 행위의 저변에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정훈 대령같이 양심적이고 훌륭하고 올곧은 군인들, 공직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지 그죠? 못하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시간 끌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내란 행위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했고, 사실은 심판의 이유 중에는 박정훈 대령에 관한 외압 부분이나 대통령실의 외압 부분, 뭐죠? 800의 네. 7000, 7070인가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00. 네. 네. 그 전화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란 수기 아니면요, 그 배우자 김건희 아니면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네,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그리고 파면됐지만 이 내란 사건과 박정훈 대령님 외압 사건, 그리고 최수건 상병 순직 사건은 네. 제가 보기에는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이 네. 몸통은 뿌리는 이 내란 정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이 무도한 권력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군을 동원하고 군을 장악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중에 그 일련의 사태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웠던 게 박정훈 대령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저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도 사실 못하고 묵묵하게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제가 이렇게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결심 재판이 끝나고 박정훈 대령님이 이제 그 별도로 변호인단하고 잠깐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취재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대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조금 돌려서 표현을 하면은 자기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예? 강장에서 나가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워딩 그대로는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그 우리 경찰 그 마약 수사해서 양심선언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 같은 그 케이스를 언급하시면서 자기가 무죄를 받아내고 싸워 이기는 건 본인만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준 해병대 수사단 대원들과 그리고 제2, 제3의 박정훈 같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것이지 탄압받지만 끝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을 아주 간절히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이고요. 박정훈 대령이 명예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힘을 낼 겁니다. 저렇게 또 탄압 받으면서도 올곧게 걸어간 분이 있으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또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네. 뭐 여담이지만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작년 우리가 이제 12월 18일 인터넷 기자상 시상식 할 때 권지현 위원장님, 이 PD님 포함해서 이제 더탐사 노동조합 기자 PD분 오셨고 그때 박정훈 대령님 이제 사회공헌상 인권 대상을 네. 수상을 하셨는데 우리 권지현 위원장님 또 우리 노조원분들이 박정훈 대령님의 그런 원직 복직이나 승리, 승소 이거를 이제 기원하는 손팻말 이런 것들 그 롤링페이퍼도 만들어 오셨죠, 그죠? 제가 손팻말을 만들면서 저의 숨겨진 재능을 또 발견했습니다. 네. 직접 박 대령님한테 그죠? 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손수 만들었거든요, 제가. 네. 그 롤링페이퍼에 어떤 그 말씀들을 좀 적어놨을까요, 그때? 저희 노조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적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얘기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렇게 정의롭게 올곧게 행해주셔서 감사하다. 네. 그리고 저희도 원직복직 그렇죠.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저희도 꼭 이기겠다. 박정훈 대령도 이겨달라.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적었습니다. 그날 저는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한쪽은 부당한 권력, 국가 권력, 권력자가 탄압을 받았고 또 우리 더탐사 노동조합은 이 시민 언론을 사유화하고 개인의 어떤 권력화시킨
사주, 지배주주에 저항해가지고 또 투쟁하면서 바깥으로는 이 무도한 권력에 그 문제점이나 이 부패를 감시하고 또 계속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보도를 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통째로 삭제하고 또 허위의 종종 보도문을 게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도탐사 당시에 기자 PD분들 직원들을 이 불법으로 해고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탐사 노동조합의 원직 복직과 우리 박정훈 대령님의 원직 복직이 결코 다르지 않다. 본질은 무도한 권력과 또 언론을 사유하고자 하는 세력에 맞서서 싸운 것.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박정훈 대령님 원직 복직을 정말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리 도탐사 노동조합 권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자, PD분들, 직원분들의 조속한 원직 복직을 지금 현재 법인명 열린공감 TV의 지배주주, 사주들을 향해서 정말 촉구를 합니다. 네. 제발 우리 도탐사 노동조합 기자, PD분들, 직원들 원직 복직하고 시민들께 사과하고 본연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이 열린공간 TV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노동자 2명 행정 심판도 곧 다가오고요. 저희 7명도 줄줄이 이제 이어질 텐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그 12.3 계엄 이후로는 그 기간 동안 윤석열 탄핵 전까지는 그 저희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기는 나라의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보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죠. 예, 좀 지금의 어떤 그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 일에 우리도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저희의 투쟁은 좀 잠시 내려놨었는데요. 물론 지금 내란이 다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가볍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의 노동 투쟁도 다시 좀 재개해서 네.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함께 해오고 있지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도탐사 노동조합의 원직 복지 그리고 본연의 언론 기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권지현 위원장님과 계속 함께 소식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아까 얘기를 했지만 4월 18일 박정훈 대령님 항소심 이제 본안 2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또 자세한 일정 파악해가지고 다시 그때 또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변론기 첫 변론 끝나면 나와서 또 간단히 입장 표명하실 것 같으니까요. 네. 이 정도 해서 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박정훈 대령에게 힘이 될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계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